딸에게는 자상했던 육군 장교 부친을 따라 대구, 제주, 부산으로 이동했던 어린 시절. 공무원 월급으로 살뜰하게 6남매를 키우신 모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모양처를 꿈꾸며 결혼. 사업가 남편의 권유로 경영학 석사 수료.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답답함을 느끼고 체벌 없는 아름다운 학교를 구상. 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교육 심리학 이수. 2005년 장안제일고등학교 교장 취임. 2015년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명상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 대통령 표창과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 수상. 청소년의 마음밭에 부처님의 보리심을 심는 불자 교육인. 교사 불자예가 실제로는 1976년에 초등 여교장부터 이게 발족이 됐어요. 부산 교직원 불자 연합회는 1998년 전 해동고등학교 양원식 교장선생님이 초대 회장으로 역임하시고, 저는 2014년 장안제일고 교장을 역임할 때 제8대 회장, 또 2016년 장안중학교 교장으로 또 9대, 지금 현재 10대까지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개 지회가 있는데요. 각 지회별로 가까운 절에서 신행 활동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한 300명쯤 되죠. 각 지회별로 한 20-30명씩 하면 10개 지회니까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까운 절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참선도 하시고, 그다음에 연합회에서는 이제 각 지회가 중간에 임원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2달에 한 번씩, 또 6월에는 법무사에서 특별 대법회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삼사순례도 하고, 또 부산 교직원 불자 연합회의 회장이 전국 교직원 불자 연합회의 또 부회장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국 교직원 불자 연합회 여름에 이제 직무연수, 교직원 직무연수를 2박 3일 템플스테이를 하고요. 또 겨울에는 또 겨울 또 연수도 하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거 이제 모아놓으면은 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제 일선 학교의 학생들에게 또 회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지식만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 그죠? 학원은 지식 전달이지만 학교는 아이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이 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절부터 그 아이들 인성교육,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런 거를 보리심을 싹두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사들이 솔선수범해서 학교 현장에 많은 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20년 전부터 이렇게 학교의 아이들하고 많이 지내고 또 스님과 인연으로 화두 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프로나 교육 경영지 교장, 교감들 그 모임에서 수석 부회장을 맡으면서 조금 체계적인 부처님 법을 공부한 것 같고, 교사 불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부처님 법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의 학생들에게 회양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자상한 육군 장교였던 부친과 6남매를 엄격하게 키운 모친. 딸은 교육열이 높은 부모를 보고 자랐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사업가 남편과 결혼해 얻은 2 아들. 아버님은 군인 장교셨는데 저희가 4남 2녀잖아, 그죠?
근데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군대식으로 엄하셨고 딸 둘에게는 정말 자상하시고 뭐 예뻐하시고 뭐라도 있으면은 예쁜 옷도 사주시려고 하시고 정말 사랑을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보니까 이렇게 발령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 2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정근을 가시니까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따라다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와 막내 동생은 전학을 한 6, 7번 다닌 것 같습니다. 자주 이사를 다니니까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서울말을 쓰다가 또 이제 대구에 내려오면은 경상도 사투리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제주도 친구들이 이제 육지에서 온 친구라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선반에 있는 꿀도 부모님 몰래 기증한 것도 주고 또 밥도 지어서 예, 그렇게 준 추억들이 또 지금 보면은 민속촌에나 볼 수 있는 그 흑돼지 있잖아, 그죠? 화장실에 흑돼지 이런 거를 직접 저는 체험한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이동이 또 많은 이 전국적인 체험을 해준 요사이 체험학습을 많이 하잖아, 그죠? 저는 생활 속에서 체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상이나 이게 대학을 많이 못 갔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남자들만 이제 대학을 보내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육열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육군대학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또 고등교육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그 교육열은 대단해서 사남 이녀 모두 대학을 보내시고 또 큰오빠는 또 서울법대를 또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둘째, 셋째 오빠도 또 가톨릭 병원의 원장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에서 그렇게 키우기가 참 힘드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이 정말 희생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절실한 이런 마음들이 육남매를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군부대의 사정으로 자주 전근을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몫까지 가사와 자녀 교육에 헌신했던 어머니.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큰오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존경을 하지만 큰오빠도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죠. 어머니가 워낙 이렇게 말로만 하라가 아니고 자식을 키우시면서 또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구상을 하시다가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한 3년 반신불구가 돼서 이제 계속 한의원 또 그때 퇴직금을 다 쓸 정도로 병원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현모양처죠.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아버지를 케어하시고 또 자식들도 옷을 기어 입히시도록 또 바느질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기죽지 않도록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때 당시는 실제로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꽃가마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현모양처 부모 잘 모시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자식 잘 키우고 그래서 현모양처가 이제 좀 대세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가정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꿈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간호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이렇게 취직이 100% 되니 제가 또 뭐 특출하게 공부를 잘했으면은 의과대학을 갔을 건데 이제 아버지가 또 많이 편찮으신 걸 보다 보니 그 당시에는 뭐 큰 저하게 적성은 안 받았지만은 특차로 수업료도 싸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병원에 한 대학병원에 3년 정도 취직하면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환자들한테 이제 그때 조금 공덕을 쌓은 것 같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김경희 이사장은 인생 무상의 공허한 마음을 시를 쓰며 보냈습니다. 조금 인생이 굉장히 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는 이렇게 불교하고 깊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참 인생이 허망하다. 그래서 항상 뭐 반면 교사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저는 좀 행복을 오뚜기처럼 행복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내가 행복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이제 근무하던 중에 이제 나이가 25이 차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지금은 뭐 30이 넘어도 정년기가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중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방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저희 남편 되시는 분이 대구에 있는 지금 선문시장이죠. 병원 옆에 있는 거기서 장미를 완전 대구 시내에 있는 장미를 다 사서 저희 집에 이제 저한테 주고 한 달 뒤에 결혼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미에 꼬여서 그냥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년 됐죠. 현모양처를 꿈꾸며 결혼했지만 사업가 집안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100점 며느리가 되고자 경영학 석사를 수료하며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의구심을 품고 체벌 없는 학교를 구상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안은 그냥 큰 돈은 없지만 공무원 집안으로 자존심 강하고 다 오빠들 공부 잘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깨에 프라이드가 있었죠. 근데 시댁 쪽은 보면은 공부 쪽보다는 사업을 오래 하신 또 시아버님께서는 상공회의소 또 회장을 역임하시고 아주 부산에서는 조금 알려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남편은 힘들 거니까 분가해서 살아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맏며느리는 옛날에 현모양처를 해야 된다 해서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호랑이 소굴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1+1이 2가 돼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고지식했고 싫은 소리를 남한테 하지도 않았고 듣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백전 며느리가 되려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낙제 점수를 받다 보니 자신에 대한 그런 이렇게 원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항상 남편과 시아버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서 제가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자라온 집안 환경과 완전히 다른 시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하면서도 남편의 권유로 시간을 쪼개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영 쪽에 관심이 되더라고요. 사업가 부인이 되려면 경영 공부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또 경영학 또 공부하고 또 경영학 석사 과정까지도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게 그 시댁 생활만 있으니 굉장히 하루하루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저는 새로운 곳에 계속 좀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경영을 기본적으로 기초를 배우고 또 건물 짓는 데도 같이 색채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 참 그런 게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 남편이 여자들도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하고 고급 인력을 낭비하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까지는 이제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렇게 조금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95년, 96년까지는 그 낭민동에 그 아파트 건축 또 이제 상가 이런 쪽에 남편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진짜 공부를 다 1등하고 걱정을 안 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도 되고 또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노인성 우울증 또 파킨슨 디지즈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기에 제가 결혼 초에 많은 은혜를 입어서 아버님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 자식들은 그냥 조금 잘하겠지 하고 조금 방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둘째 아이가 어쩐지 이상해 보여 아이를 붙들고 연유를 물어보니 선생님에게 체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탓하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정말 체벌 없는 그런 학교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학교하고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남편과 제가 그런 제안을 하다 보니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이 김현욱 내무부 장관이고 서울시장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학교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상우 교육감님과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학교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유 하나만 사 먹으면 됐었는데 목장을 이렇게 만든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나고 보니 그 동기는 우리 아이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은 본 것 같습니다. 학교를 인수하고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영상 중심 마음 공부를 도입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공교육의 성공 신화를 이루며 교직원 불자로서 매진했던 시간. 사회에서 흥진학숙이라고 스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열심히 흥해서 이제 주변을 위해서 나아갈 진이 아니고 베풀 진으로 우리 학숙 이름이 흥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근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사로서 이제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죠. 교직을 이수를 했지만 이 경험이 학교 경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 경험은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가 봐요. 이 용량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용량이 이제 적당한 용량이라 해야 되는데 욕심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3년 열심히 하니까 학교는 정말 우수한 학교로 됐는데 제 몸이 상해서 참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꿈을 위해 일을 하다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암 확진 선고를 하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아픈 와중에도 학교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봄방학 때 일주일 만에 그 큰 6시간이나 되는 큰 수술을 받고 바로 입학식에 와서 이렇게 한 걸 보면 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고 싶은 사람이 했을 때 성과가 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8, 9년 상근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도 직접 좀 가르치고 싶은 그 무의식 중에 그 잠재의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교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농어촌 시범학교로 저희가 시범학교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전국 7개. 그래서 이제 연구학교도 2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금 봐도 제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큰 사업가에 이제 맏며느리로 오다 보니 이제 그 스님이 저를 처음에 이렇게 결혼 승낙하기 전에 한번 보러 오셨더라고요, 병원에. 그러면서 이제 또 스님이 한 20년 전부터 지금도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참선을 하라고 권하듯이 그때도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한테 그 참선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방학 때 가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목고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게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명상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저희 학교는 조금 좀 빨랐지, 그죠? 2007년부터 도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같이 명상 교육도 당장에 나타나진 않지만 아이들이 또 명문 학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이든지 치열하잖아, 그죠? 받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명상 시간을 해서 이렇게 지금 13년째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생이 명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학교, 이 소규모 학교지만 그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도 2년 연속하고 사법고시도 또 합격하고 그런 성과를 보면 실제로 상위 0. 몇 프로 아이들한테는 전체 아이들에게 이게 나타나는 큰 결과를 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참 좋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될 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임계점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남학생들도 해병대에 갔다 온 이 남자아이들은 제가 서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제가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이겨낼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다 포기하고 잘 이렇게 가지를 않는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그 임계점을 넘고 어려운 길을, 역경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듯이 그게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교사불자에서 이제 실제로는 저는 참선부터 먼저 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이제 조금씩 이제 깨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제 그 인생의 실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은 그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그냥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많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참선 수행으로 얻은 귀한 열매를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김경희 회장. 바른 말과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팔정도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어린 세대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